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 파일은 없다 생각하고 해보시는 거예요. 파일에 처음 선생님이 입실하신 거예요. 시험장에. 그래서 파일, 그러면 처음에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나와요. 엑셀 파일을 먼저 열어야겠죠. 제가 지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열어져 있다, 안 열어졌다 하시면 바탕화면에 엑셀 프로그램이 이렇게 버전별로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16 버전은 요거보다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리면 여기 아래쪽에 시트 1이 있는데요. 시트를 무조건 더하기 눌러서 3개의 시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씩 파일이나 삽입 이런 것들이 선생님 우리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시트 1부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3부터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시트 1에 한글로 제1 작업이라고 이름 변경을 하시고, 다시 이 시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2 작업, 다시 시트를 3번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3 작업,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요. 마지막에는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 1,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 1을 클릭하셔서 모두 포함되게, 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A에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열 너비,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바로 옆에 삼각형 모양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홈탭의 기본 글꼴을 삼각 버튼 눌러서 우리는 굴림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 돼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빈 곳 1 작업을 한번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1, 1행과 20행을 블럭 잡으시고요. 1행에서 잡으셔야 돼요. 1행에서 20행까지 블럭 잡으신 다음에 1과 2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놓으시고요. 1과 1행에서 할 때 여기 흐리게 회색으로 보이는 줄이 2행까지 내려가게. 여기에 1과 2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놓고요. 여기서 2행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29포인트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한 25나 한 그 정도 하라 그랬거든요. 오늘은 25보다 좀 작게, 25가 좀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이나 20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23 정도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빙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빙고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이렇게 눌러도 되고,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눌러도 되고, F12를 누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바로 뜬다 그랬어요. F12를 누르면. 다른 이름 저장창이 뜨면 우리는 왼쪽에 문서, 이거는 내 PC에 나오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문서 클릭하시고 리스트 중에서 우리는 ITQ 폴더는 저번 시간에 우리 만들어 놨어요.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 이름 뒤에 클릭하신 다음에 오늘은 이름을 2024, 그 다음에 이 유형이 우리는 A 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 10월 01, 이렇게 01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오늘 날짜로 할게요. 01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오늘은 07 날짜로 07 날짜로 빼기 누르시고 선생님들 이름 쓰시고 이름 쓰신 다음에 예,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날짜가 좀 다르니까 그대로 입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런 식의 처음에 선생님들이 딱 입수를 하시면 이렇게 저장 버튼 해놓고 화면을 내려놓는 거죠. 화면을 내려놓고 이제 감독관이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선생님들은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열어놨던 밑에 X 파일이 02 파일이 있을 거예요. 02 파일에 되돌리기 눌러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해놨던 거 타이핑 해놨던 게 있으시죠? 그래서 얘 타이핑 해놨던 걸 우리가 여신 다음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는 글씨만 타이핑 해놓은 상태였어요. 글씨만 타이핑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작업을 일단 조건에 맞는 우리 서식 적용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위해서 그러면 서식 적용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부터 여기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 부분에 이 부분이 조건, 서식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건을 순서대로 이게 1번 첫 번째 동그라미다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하고 나갈 거예요. 우리 보시면 우리 테두리는 1번 모든 데이터는 서식에 글꼴 굴림 11포인트를 해라. 왜 굴림에 아까 11포인트를 했냐면 여기에 11포인트로 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11포인트로 한 거고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모두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 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 정렬한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을 쉼표 단위로 끊어서 우리는 어, 회계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다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2번부터 우리 조금 하도록 할게요. 2번에 보시면, 2번에 대한 조건이 제목, 도형, 사다리꼴과 그림자, 오프셋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쪽에 보시면 이 위쪽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도형에 어디로 가요? 위쪽에 보시면 우리 삽입에 도형이 있지요.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있는 부분에 도형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은 편하게 크게 보시면 아마 다 위쪽에서 이렇게 좁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리본 메뉴가 펼쳐져 있는 상태로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을 두 개를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형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들어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신 상태로 그러면 아래쪽에 도형이 펼쳐지지요. 여기에서 어떤 사다리를 찾아요? 어떤 사다리꼴? 사다리꼴 도형. 어떤 사다리꼴이냐면 기본 도형에 여기 보시면 기본 도형 있죠? 기본 도형에 여기 요게 사다리꼴이에요. 여기 보이는 요게 사다리꼴 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시면 돼. 여기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놨을 때 사다리꼴 도형이야 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게 십자가가 벗어나시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A열의 십자가가 바깥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안쪽에서 조금 안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어디까지 우리가 알파벳의 G에 있는 나오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죠. 음. 왜 여기까지 하냐면은 문제 보시면 여기 알파벳이 여기 도형 그리는데 여기 G에 G에 여기 중간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분의 G 여기까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 라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또 보는 거지요. 조건은 그림자 오프셋 이용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오프셋 이용하시려면 도형 셀프 형식의 효과, 도형 효과에 밑에 클릭하시면 그림자 그림자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쪽에서 두 번째 선택하시면 오프셋 오른쪽 있어요. 오프셋 오른쪽 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라고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타이핑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시고 도형 가운데 빈 곳 있잖아요. 채워진 곳. 도형 안쪽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셔야 돼요. 글씨를 타이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사방 화살표가 나와야 됩니다. 얘를 클릭하고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조건대로 이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조건. 한번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굴림에 24 그럼 홈 탭으로 가셔서 굴림 선택하시고 굴림에 불 한 글자만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빠르게 더 찾을 수 있겠죠? 예, 굴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 글꼴은 선생님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 부분돼 있는 얘가 글꼴이죠. 글꼴 선택하셔서 우리는 검정 여기 첫 번째 테마색의 검정 예, 선택하시면 돼요. 예, 검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굵게는 굴림 밑에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굵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 밑에 페인트통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페인트통처럼 생긴 부분에 삼각형을 클릭하셔서 아래쪽 표준색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표준색의 노랑 선택하시고 글씨가 이렇게 다 채워졌죠? G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채워졌으면 위쪽에 글씨 보면 여기에는 꼭 가운데 정렬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보기에 글씨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가운데 정렬, 그다음에 아래쪽 가운데 정렬, 그래서 위아래 수평과 수직이 가운데 정렬 오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칸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선생님 칸을 조금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러면 얘 글씨도 같이 조금 늘어나니까 조금 도형도 같이 늘어나니까 조금 늘려주시면 도형이 조금 커 보이죠, 선생님? 그래서 글씨 칸은 선생님이 그린 다음에 늘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조금 늘렸더니 글씨가 조금 여유 있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이제 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여기 제목 부분에 도형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3번 세 번째 동그라미죠.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본은 삭제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슬이라는 것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요 결제란을 말하는 거예요. 얘를 아무 곳이나 이미셀에다 만들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화면에 우리는 보시면 제가 화면을 조금만 얘를 작게 해놓고요. 작게 해놓고 밑에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해놓고 이미 셀이라서 여기 셀 아무 빈 곳에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면을 뒤로 옆으로 조금 밀었을 때 선생님 여기 보면 L 있죠?
L열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16셀, 17, 16셀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16셀. 여기 보시면 L열에 16행 여기에 클릭하시고요. 여기 결제 담당 팀장 센터장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셀에다가 결제 그냥 입력하시고 탭 담당 탭 그 다음에 팀장 탭 그 다음에 센터장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결제란에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두 줄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두 줄 잡으시고요. 위쪽에 스타일 중에서 여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그 아래쪽에 있는데 선생님들 여기 리스트에서 보시면 돼요. 맞춤이라는 리스트에서 맞춤의 가가 사선으로 화살표 모양이 보이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세로로 글씨 쓰기, 세로 쓰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글씨가 우리가 여기 원하는 형태로 보이지요. 그 다음에 L과 M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드래그 하셔서 조금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칸이 보면 17행이지요. 17행만 17과 10회랑 사이에다 놓고 얘를 밑으로 도장 칸처럼 조금 칸을 넓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셀 네. 병합부터 다시 좀 해주세요. 자, 다시 할까요? 네. 그러면 한번 취소, 취소, 취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만 일단 타이핑해 놓은 상태예요, 선생님. 글씨만 타이핑해 놓은 상태에서 결제라는 글씨에 가운데다 마우스 포인터 놓고 아래쪽으로 한 칸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하고 위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두 칸이 한 칸으로 만들어졌지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을 클릭하시면 세로 쓰기 있어요. 세로 쓰기 클릭하시면 글씨가 우리 결제란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칸을 조금 줄여서 결제란은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블록을 전체로 여기 아래쪽에 17과 18셀에다 놓고 아래쪽 칸은 사인받을 칸을 조금 넓게 사인받을 칸을 좀 넓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M과 M, N 여기 O까지 M, N, O 10가지 글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얘를 조금만 칸을 넓히겠습니다. 좀 좁아서 넓힌 다음에 다시 블럭을 전체 잡으세요. 결제에다 마우스 커서 놓고 드래그 하시면 전체가 블럭 잡히겠죠? 전체 블럭이 잡히면 위쪽에 보시면 테두리 있으시죠? 테두리 삼각형 눌러서 모든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든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 되지요. 네,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근데 칸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칸을 조금만 더 넓힐게요. 이렇게 넓혀서 균형이 조금 맞게 결제 담당 팀장 센터장 이렇게 해서 칸이 좀 넓게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상태지요. 그럼 플럭을 잡고 원래는 얘는 한 번에 넓히고 결제하고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에게 걸쳐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제라는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블록을 잡은 다음에 앞쪽에 우리 홈 탭에 밑에 보시면 붙여넣기 옆에 종이 두 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복사 부분에 삼각형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 있죠. 얘를 그림으로 복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클릭하시고 그러면 창이 하나 뜨지요? 그럼 그림 복사 창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위쪽에 H에 1행에 클릭하시고요. 1행 클릭하시고 위쪽에 그냥 붙여넣기 위에 모양이 있으시죠? 그냥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붙여넣기 복사한 게 붙여넣지요. 우리가 여기 칸이 너무 좁게 만들어져서 얘는 넓게 잡고 좁아서 그래요. 얘를 그러면 1과 2 블럭을 잡으시고 1과 2, 1, 2, 3 블럭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 놓는 게 아니고 1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누른 상태에서 2번, 3번을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사이 칸을 조금만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혀서 그러면 얘 칸이 넓어지죠? 너무 넓힌 것 같네요. 적당히 선생님도 조금만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게, 딱 맞게 아까 처음에 한 게 좀 맞았네요. 딱 맞게 원래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그림으로 복사했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렇게 따라다녀요, 선생님. 그래서 그림으로 따라다니면 요게 위치에 맞게 이렇게 딱 놓으시면 되죠. 위치에 맞게 놓으시면 되는데 나는 여기 했더니 얘가 여기는 여기 사이에 보시면 얘가 이만큼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가까워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얘는 여기가 블록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칸 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넓히면 돼요. 이렇게 넓히면 자동으로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넓힌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기면 사이는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한번 만들면 요 만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해서 꽉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아니면 얘를 조금만 살짝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살짝만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림으로 갖다 복사해서 놓는 방법에 대해 얘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놓고 여기 점 있는 부분에서 살짝만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칸을 넓히거나 아니면 얘를 살짝 줄여서 여기 위치를 비슷하게 얘와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돼 있죠. 여기 원본은 삭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하시면 여기 지우는 저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요. 얘를 잠깐만 크게 할게요. 보시면 여기 지우기 편집 부분에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모두 지우기 있으시죠? 모두 지우기 선택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여기 칸이 좁던 넓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서식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칸이 좁건 넓건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 놨지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 상태가 선생님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조금만 더 키우면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결제란에 우리 예제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 번째 이미지셀 작성해서 붙이게 하고 삭제 원본까지 다 삭제했죠. 그 다음에가 네 번째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B의 4, J의 4셀과 G의 4셀, I의 14셀은 주황색으로 채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위에 있는 색깔 부분 있잖아요. 색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우리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보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알 수 있죠?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요 부분이다. 요 부분 네 번째 동그라미예요. 네 번째 동그라미까지 선생님들이 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 문제에 유효성 검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노트북이 작아서 보시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의 4셀에 광자명
강자명을 선택해서 표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H14셀이 어디예요? 여기 그 다음에 14셀, 여기 14 부분이 닿는, 마주보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광자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 클릭해 놓고, 어디 부분에 C의 12, C의 5셀과 C의 12셀, 그러면 C면은 광자명, 가죽공예 이 부분에 12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잠깐만 크게 하시면 우리는 여기에 마우스 클릭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에 쭉 가시면 여기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유효성 검사. 이 아이콘을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삼각형 클릭하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삼각형 한번 누르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이렇게 위에 있는 아이콘을 그냥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하나 뜹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뜨면 우리 여기 설명란에 항상 설명란에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값이 요 값에 스핀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 삼각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스핀 버튼 클릭하시고 목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목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원본이라고 돼 있는 부분 요 아래쪽 여기 칸에다가 마우스 커서 클릭하시고 깜빡깜빡 거리면 오른쪽에 우리 문서 작성한 부분 있죠? C에 12셀, 5셀부터 12셀까지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참조 부분에 절대 참조, 절대 주소, 상대 참조 이런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절대 주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절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에 이렇게 원본 형태로 잘 드래그 하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여기 스핀 버튼 하나 생기죠? 우리 아까 커서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스핀 버튼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가죽 공예 지도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리 나와 있는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우리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가죽공예 지도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스핀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건 입력하지 않고 조건에 맞는 리스트만 입력한다라는 의미로 유효성 검사라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스핀 버튼에 클릭하면 내가 여기 발레를 선택하면 여기 오른쪽에 수강료 값이 자동으로 변할 수 있게 여기 안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값만 나타내라 이런 의미로 유효성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죽공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우리는 여섯 번째 동그라미 셀 서식을 이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G의 5셀 그 다음에 G의 12셀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숫자 뒤에 명이라고 예시가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명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G의 5셀부터 G면 여기 G의 5셀이 여기네요. 수강 인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수강 인원의 밑에 아래쪽으로 해당되는 영역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어,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셀 서식 클릭하시고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우리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이미 회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신 다음에 숫자 뒤에 명을 붙여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샵.샵샵0 얘는 숫자를 의미해요. 샵은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샵, 샵4 우리는 아까 천단 구분 기호를 넣었어요. 회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숫자 샵, 샵
0에 해당되는 얘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 표시 형식에 나와 있는 내가 선택했을 때 여기 그대로 나오지요. 그럼 요 뒤에다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쌍따옴표를 두 번 입력한 다음에요. 화살표 방향키, 우리 방향키 있죠? 화살표 방향키 왼쪽 키를 한번 눌러서 커서를 쌍따옴표 가운데에 위치하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글씨 다음에 다시 쌍따옴표 넣으려면 그만큼 또 여러 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쌍따옴표 두 번 누르고 방향키 중에서 왼쪽 방향키를 한 번 눌러서 쌍따옴표 가운데 커서 위치해서 우리 한글로 명이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이라고 입력하면 여기 쌍따옴표 나와 있는 내가 여기 숫자 뒤에 입력했을 때 여기 보기 메뉴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예, 보기 메뉴에 꼭 이렇게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가 여기 명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 뒤에 여기 보기를 보고 샵, 샵 0 선택하시고 쌍따옴표 명 입력하고 아래쪽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열에 여기 해당되는 곳에 우리 명이라고 입력이 붙지요.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는 아래쪽에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D5부터 D의 12 영역에 분류로 이름 정의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름 정의하라는 부분은 이름 정의는 우리 마우스의 어디에요? G에 D에 D는 여기네요. 여기 직업 능력 그 다음에 뭐 건강체육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먼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름 영역 부분은 여기 위에 보시면 D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D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이름 정의하는 부분 여기에다 마우스 커서 D5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시면 이름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뭐라고 넣으라고 이름을요? 분류라고 이름을 넣으래요. 분류라고 이름을 넣고 꼭 엔터 누르셔야 돼요. 꼭 엔터 누르셔야 됩니다. 엔터 누르지 않으면 입력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면 우리는 기본 서식, 우리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7개의 기본 서식을 다 선생님들은 왼쪽에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엑셀의 일 작업에는 이런 형식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은 뭐 사다리꼴은 이런 것들은 조금 변하는데 나머지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 작업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만 크게 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서식에 여기 전체, 여기 마우스 전체 블럭을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전체 블럭을 선택하고 전체 블럭을 선택하고 홈 탭에 여기 지우기 홈 탭에 전체 블럭 선택하고 홈 탭에 지우기 선택하고 선생님 서식 지우기 하도록 해볼게요. 서식 지우기 그러면 모든 서식이 빠져 있어요. 모든 서식이 빠져 있고 우리는 아까 보시면 여기 직업 능력의 블록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분류라고 이름 정의가 돼 있거든요. 분류에 직업 능력 향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여기 분류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잠깐 지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오류 냈을 경우에는 지우는 방법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수식이라는 메뉴 클릭하시고 수식이라는 메뉴 쭉 가시면 이름 관리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수정하려고 하면 선생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되어 있는 걸 그냥 삭제 누르고 다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편집 눌러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편집 눌러서 여기 편집에 분류라고 이름 넣고 요거 다시 블럭 잡으면 되는데 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삭제하고 다시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이름을 삭제하시겠어요? 그럼 삭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참조 부분이 사라지지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여기 가죽 공예 우리 H에 14셀 보시면
가죽공예라고 돼서 여기 유효성 검사 하나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도 여기 클릭하시고요. 유효성 검사는 우리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클릭 아래쪽 삼각형 클릭하셔서 유효성 검사 표시 지우개 하지 마시고요. 유효성 검사 우리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유효성 검사 그냥 들어가시고요. 네, 모두 지우기 있어요. 모두 지우기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글씨는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웠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우리 사다리꼴 만든 것도 딜리트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결제란 만든 것도 딜리트 눌러서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남은 건 선생님들이 지금 아무것도 그 타이핑 해 놓은 것만 남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르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여기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하기 전에 우리는 테두리부터 해야 되겠죠? 테두리에 코드 맨 앞부터 전체 블럭을 이렇게 잡으시고, 전체 잡으시고, 위쪽에 보시면 홈 탭에 여기 네모 창문처럼 생긴 게 모든 테두리죠. 얘를 선택하고 일단 모든 테두리 한 번 클릭. 그 다음에 한 번 더 테두리 클릭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 있어요.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의 숫자는 뭐예요? 오른쪽 정렬이에요. 오른쪽 정렬에 회계 형식으로 해라. 회계 형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숫자 수강 인원과 수강료에 해당하는 숫자 부분만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하시면 오른쪽 정렬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여기 숫자 부분에 여기 오른쪽 정렬만 했을 때는 여기 숫자하고 여기 칸 선생님 여기가 딱 붙어 있어요. 뒤에 우리 줄하고 딱 붙어 있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여기 부분이 숫자 부분이 줄과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회계 형식 여기 부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딱 붙어 있지 않고 숫자가 딱 붙어 있지 않고 칸이 조금 뒤에 여유분 있게 떨어져 있죠. 여기 오른쪽 정렬하는 부분과 여기 예제 문제 파일 보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는 것 회계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 여기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칸들이. 예, 여기 칸들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고 오른쪽 정렬한 거는 여기 칸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 줄 간격 테두리 하는 거하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회계 형식이냐, 오른쪽 그냥 정렬만 한 부분이냐, 선생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회계 형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여기 어느 부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럭 잡은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 블럭을 잡으시면 오른쪽 정렬하고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여기 쉼표 스타일이 회계 형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이 회계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 컴마 쉼표를 한번 콩 누르시면 회계 형식으로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블럭 잡은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고 컴마 쉼표를 눌러서 회계 형식으로 한다라고 부분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이미 했죠, 우리.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식을 지우면 여기 개강일의 날짜가 숫자로 바뀌어요. 일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형식으로 바뀌어요. 여기 블럭 잡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의 일반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은 일반 숫자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삼각형을 클릭하셔서 간단한 날짜라고 선택하시면 날짜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강료 부분 있죠? 수강료 부분을 딜리트 누를게요.
수강료 부분을 딜리트. 아래쪽에 수강료 단위 있어요. 얘도 딜리트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셔서 우리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강료 밑에다가 이어서 타이핑을 하려면 Alt, Enter 누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단위 쌍따옴표 원하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얘가 글씨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엔터 치는 게 아니라 Alt, 엔터를 눌러서 이어서 아래쪽에 글씨를 타이핑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 보시면 아이열의 맨 아래쪽, 아이열의 맨 아래쪽 여기도 클릭하셔서 수강료, Alt, 엔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단위 하고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칸 조절이 되지요. 제가 여기서 복사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Alt, 엔터 치는 타이핑 방법을 조금 알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타이핑을 한 번 더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 부분에 A 부분이 여기 세 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칸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X 통합 위아래 두 칸을 차지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세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B열의 13셀의 첫 번째 칸에다 놓고 여기다 한 칸, 두 칸, 세 칸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우리 B열의 14칸에다 마우스 커서 클릭하고 그대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블럭 잡고 그 다음에 F지요. F의 맨 아래쪽, F의 아래쪽 두 칸이에요. 날짜 아래쪽이네요. 날짜 아래쪽 두 칸 블럭 잡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강 인원의 25칸부터 여기 요일 칸까지 첫 번째 수강 인원 25일 칸부터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블럭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하시면 자동으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X 부분만 우리가 하면 되지요. 여기서 두 칸 잡은 부분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누른 다음에 테두리 왼쪽 오른쪽 이렇게 눌러서 X 만들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블럭 잡고요. 보이는 부분에 주황색을 입힐 겁니다. 얘는 시각적으로 여기 조건이 나와 있지만 시각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문제지는 원래 시각적으로 주황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회색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흑백으로 문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회색으로 보여도 여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주황색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블럭을 쭉 잡으신 다음에 첫 줄 블럭 잡고 두 번째 강좌면 컨트롤 누르고 강좌면 컨트롤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수강료 클릭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페인트 통 채우기지요. 페인트 통 클릭하셔서 아래쪽 표준색에서 주황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칸, 여기 두 번째 칸 보이시죠? 여기 두 번째 칸이 여기 두 번째 줄이 여기도 굵은 선이에요. 여기도 굵은 선이고, 여기도 굵은 선이에요. 여기도 굵은 선, 이렇게 굵은 선이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굵은 선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B의 오행부터 여기 안에 주황색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주황색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여기 O부터 여기, 이렇게. 글씨 타이핑 돼 있는 데까지만. 여기 두 개 병합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만 여기 테두리에 붉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우리는 타이핑이 기본적인 타이핑 된 거가 서식이 완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의 내용이 1번 우리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용은 1번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하시면 되겠죠? 2번에 우리는 도형, 사다리꼴. 도형은 우리 삽입에 우리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사다리꼴,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선택하시고요. 우리 십자가가 A열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드래그 하시는데 G의 가운데까지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자,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에요. 오프셋 오른쪽,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클릭하셔서 그림자 놓은 다음에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라고 글씨를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도형 바깥쪽 아무 곳이나 한 번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 서식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홈 탭에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글꼴은 검정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하시고 페인트통 채우기에 노랑 선택한다고 했어요. 조건대로. 근데 글씨가 가운데 정렬, 우리 문제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가운데 정렬, 상하 가운데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했죠? 세 번째 동그라미. 이메일셀 결제란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제란은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빈 공간에다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타이핑한 곳에 침범하지 않는 범위, L에 우리는 16셀에다 클릭해 놓고 결제, 탭 담당, 탭 팀장, 탭 센터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제란은 위에 클릭하고 위와 두 칸을 블럭 잡은 다음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밑에 선택하셔서 세로 글씨 선택하셔서 칸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칸이 너무 넓다 하시면 칸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칸도 여기 조절하셔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칸이 있기 때문에 칸이 조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선생님, 네. 선생님, 저기 제 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화살표 누르면 세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세로가 없나요?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세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로로 써놨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예, 선생님, 얘를 결제할 때, 글씨 칠 때 예, 결하고 엔터, 풀고, 이렇게 하시면 예, 돼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병합하면 돼요. 글씨 타이핑 처음에 칠 때, 그렇게 하고, 네, 예, 하시면 돼요. 네네, 여기 부분에, 알겠습니다. 맞춤 부분에 선생님, 여기 글씨가 있는데, 맞춤 부분에 이 부분이 없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여기 나면은 그 옆에, 글씨 세로 쓰기 이런 부분이 없나요? 네, 저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전체 병합, 셀 병합, 셀 분할. 아, 그러면 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씨 쓰려면 선생님, 우리는 지금 병합해 놓은 상태잖아요. 여기가 네, 결자가. 네. 병합해 놓은 상태이면은 우리 결자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Alt 엔터 친 다음에 하셔도 되죠. Alt 엔터 친 네, 다음에 네, 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입력하고 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Alt 한테는 안 되고요. 그냥 엔터 치고 타이핑 하시고 한 다음에 글씨를 먼저 선생님 글씨를 칠 네, 때 네, 글씨를 칠 때 결 친 다음에 엔터 네. 치고 선생님 제 치세요. 그 아, 다음에 네. 얘를 두 개를 잡고 그 다음에 병합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 세로 쓰기 글씨가 없다면 그 아, 다음에 병합을 하세요.
그러면 네네. 병합하기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네. 연습하느라고 얘가 지금 세 칸으로 병합이 됐는데요. 다시 되돌리게 하시면 두 칸 병합으로 다시 되돌리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없다면 엔터 치신 다음에 병합을 나중에 하세요. 처음에 하지 말고 먼저 저는 글씨를 왜 칸이 이렇게 좁아지지 않죠? 결제 칸을 칸이 이렇게 좁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칸은 좁게. 선생님 여기 위쪽에 L하고 M 사이에 내가 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저절로 줄이게 하려면, 여기 L과 M 사이에 더블 클릭하면 저절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칸이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선생님 조절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제가 이제 글씨가 다 들어왔나요? 글씨 네. 들어왔으면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 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만들어져요, 선생님. 이렇게. 결제란이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결제란이 만들어지면 블럭을 이렇게 잡은 상태였을 거예요, 처음에. 잡은 상태에서 홈 탭에 붙여넣기 바로 가운데 옆에 보시면 복사라는 삼각형을 클릭하시고 그림으로 복사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냥 창이 하나 이렇게 창이 뜨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 위쪽에 H에 1셀을 클릭하셔서 그냥 붙여넣기 그림 모양 얘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붙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를 가운데를 클릭하셔서 조금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블럭 이렇게 잡은 다음에 편집에 모두 지우기 있다 그랬어요. 모두 지우기. 그래서 모두 지우기 클릭하시면 얘는 사라졌죠? 그래서 없어졌기 때문에 얘 칸 넓은 거 좁은 거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 원본에 보시면 우리 문제에 보시면 문제가 여기 결제란에 보시면 결제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줄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줄이 없어요. 우리 여기 칸이 지금 줄이 있잖아. 여기 이렇게 줄이 있죠. 여기 투명한 선에 여기 회색 줄로 흐리게 보이는 줄이 있죠. 저희는. 근데 여기 문제에는 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려면 보기에 여기 보시면 화면을 조금만 제가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보시면 표시에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미 눈금선, 기본적으로 칸에는 다 눈금선이 쳐져 있거든요. 엑셀에는. 근데 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눈금선을 해제하시는 거예요. 해제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얘가 중간에 우리 투명선이 이제 안 보이죠? 이렇게 선생님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우리 일반 서식은 선생님 지금 다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기본, 우리 몇 번까지? 이미 있을 네 번까지, 4번까지, 네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까지, 네 번째 동그라미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유효성 검사해라 나와 있죠? 그리고 유효성 검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가죽공예 여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음, 마우스 한번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우리 아이콘을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유효성 검사 클릭. 하나 뜨면 여기 모든 값을 클릭하시고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본 빈칸에 클릭하셔서 어디서부터 하라고 그랬죠? 유효성 검사가 우린 C5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의 가죽부터 드래그
12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그럼 여기 블럭이 내가 드래그한 부분에 블럭 잡힌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스핀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스핀 버튼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지요. 그럼 이 스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죽공예 지도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어디예요? G의 12셀, G는 여기네요. G의 12셀부터 G의 5셀부터 G의 12셀까지 드래그 잡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서식, 여기 셀 서식을 이용해라 나와 있죠? 셀 서식, 그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에 우리는 샵, 0 선택하시고 그 표시 형식 바로 밑에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쌍따옴표 2번 누르고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쌍따옴표 가운데 커서를 만든 다음에 명이라고 이름 넣고 위에 보기에 명이라고 보이면 위에 보기에 명이라고 보이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름 영역 뒤에 5셀부터 뒤에 오지요. 그러면 여기 뒤에 5셀 부분이 분류 밑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름 영역은 여기 위쪽에 D5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이름 영역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영역 부분에 그냥 커서 클릭하셔서 얘를 분류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그랬어요, 선생님. 엔터를 꼭 눌러서 얘 분류 이름을 만들어라. 바깥에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했을 때 얘가 꼭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식 적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럼 우리 그 밑에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1번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뭐가 들어가요? 함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1번 함수, 여기 1번 가로하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가로하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 잠깐만요, 선생님. 예. 위쪽에 보시면 문제 1번에 보시면 1번에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1번 답이 들어가는 거고 2번은 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번은 3번에 해당하는 거, 4번은 4번에 해당하는 문제. 함수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우리 1번 문제는 여기 요일이라고 돼 있는 I의 5셀에 해당되는 부분이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강일에 대한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예가 뭐예요? 이렇게 얘는 예예요. 이렇게. 예, 일요일이라고 글씨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일요일이라고 나오고 함수는 choose 함수와 weekly 함수를 이용해서 꼭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일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요일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우리 문제만 보도록 할게요. 개강일이 어디에 있나요? 개강일이 여기 있죠, 선생님? 개강일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요걸 가지고 이 날짜에 이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10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10월 4일. 우리 달력을 한번 볼까요? 달력을 한번 보시면 10월 4일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칸에다 클릭하고 는 하시고요. 함수는 항상 앞에 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요. 우리 영문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지 해보시고 그다음 주저 함수에 해당하는 세 자리까지 5까지 이렇게 눌러볼까요? 보시면 O
CHO 세 자리 하면 여기 아래쪽에 혹시 이 함수 찾으세요? 이 함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여기 함수 맞죠? 추주 함수 맞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함수가 자동으로 여기 요일에 나와요. 이 함수를 찾을 때 여기 위쪽에 보시면 함수 마법사 이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와 있는 함수 풀이는 이쪽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 함수 마법사 클릭하면 함수 마법자 팝업창이 뜨지요? 그럼 여기 팝업창에 떴을 때 이제 개강일에 대한 유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얘는 인덱스 넘버 해가지고 여기 인덱스 넘버는 선생님 1부터 여기 아래쪽 설명에서 내가 이 칸에 누르시면 이 칸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선택하시면 두 번째 칸에 해당되는 여기 내용이 어떤 걸 참조해서 만들어라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인덱스 함수인데 여기 날짜 함수를 숫자 함수로 바꿔서 1부터 254까지의 함수, 얘에 해당하는 함수는 1부터 254까지의 숫자만 찾을 수 있대요, 얘가. 여기 인덱스 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부터 25까지의 숫자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해서 하라고 해요? 여기에 위클리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찾으래요. 여기에 달력 형식으로 우리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달력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 여기 위클리 함수로 숫자로 변형을 해서 요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함수 나와 있는 게 여기 인덱스 넘에다가 클릭하시고 위클리 치는 거예요. WEEKDAY 하고 가로 열고 하시면 위에 보시면 내가 타이핑한 여기 표시가 수식이 여기 위쪽에 나타나요. 위쪽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내가 추주 함수를 찾을 때는 위클리 함수를 찾고 위클리 함수에 여기 함수 마법사 위클리 함수에 이 함수 마법사를 찾으려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 위클리 위쪽에 있죠. 수식줄이에요. 수식줄에 위클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함수 마법사가 자동으로 여기 위클리 함수 마법사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여기 추주에다 마우스를 포인터를 놓고 추주를 클릭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추주 함수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위클리 함수로 클릭하면 위클리 함수로 여기는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위클리 함수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여기 함수 마법사를 위클리로 만드는 거예요. 위클리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개강일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개강일은 여기 나와 있는 F의 5셀의 개강일이에요. F의 5셀의 개강일을 선택하고 여기 리턴 타입을 클릭하면 여기 이거 지금 중요해요. 여기서 리턴 타입의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일요일로 시작하는 일에서 토요일 7까지의 숫자로 위클리는 나타내는데, 일을 쓰면 유형의 1의 1을 월요일 1에서 일요일 7까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 2를 쓰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쓰는 거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2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2를 썼어요. 2를 쓰면 일요일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끝이죠. 일이 시작하고 선생님, 내가 저는 여기에 F5를 누르니까 리턴이 안 나오는데요? 리턴? 여기는 선생님 F5를 누르는 게 여기 개강
여기 F5를, 여기 개강의 F5를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뜨죠, 선생님? 네. 예, F5를 뜨고 밑에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아, F5 밑에 클릭하라고요? 그냥 클릭했어요, 선생님. 그냥 그냥? 클릭. 조건이 위크데이 조건은 첫 번째 참조하는 셀과 이 참조하는 셀의 숫자가 몇 번째로 왔을 때, 일요일로 쓰느냐, 월요일로 쓰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넘버를, 여기 F5를 여기 뒤에 보시면 4, 5, 5라고 넘버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넘버로 바꿔줬지요. 네네. 아까 추주 함수는 1에서 250억 몇 가지 함수의 숫자로만 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음, 그래서 그 함수를 숫자로, 여기 날짜 형식의 숫자를 여기 숫자 바꿔주는 게 위크데이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위크데이 함수를 썼을 때 숫자로 바꿔줬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숫자를 바꿔줬고, 이 숫자를 바꿔줄 때 타입이 있는데요. 요 타입이 여기 중요해요. 요 타입이 1로 썼을 때는 일요일,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위크데이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가 1이 아닌 2를 썼을 때는 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 숫자가. 그래서 2를 썼을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가 예, 7가지 우리 요일별로 쓰는 거죠. 2를 썼을 때는 월요일부터 쓰자. 여기가 1을 썼을 때는 일요일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을 썼으면 다시 여기 2를 이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2를 이용해서 썼더니 여기 정답이 5라고 나와 있어요. 요일의 5예요. 5에 해당되는 숫자의 요일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크데이 함수지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추주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추주 함수의 위쪽에 추주, 수식 입력지를 추주에다 한번 클릭하시면 여기 함수 마법사가 다시 추주 함수로 바뀐다 그랬어요. 제가 클릭할 때마다 함수는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위쪽에 인덱스 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위크데이에 5라는 숫자를 아까 위크데이로 찾았죠. 그러면 5라는 숫자가 요일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한다고요? 2로 시작하면 처음에 value라고 돼 있는 곳에 클릭하시고요.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요일이 2로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월요일.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월요일로 쓰는 거예요. 월요일, 제목. 월요일. 그 다음에 탭, 화요일, 탭, 수요일, 탭, 월, 화, 수, 목, 요일, 탭, 금, 요일, 탭, 토요일, 탭, 일요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주 함수를 쓸 때는 꼭 위크데이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크데이가 아니어도 다른 함수를 써서 추수 함수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뭐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함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숫자를 찾으면 여기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요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여기 일요일까지 다 넣었더니 답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 끝에 있는 게 답이에요. 그 답은 뭐예요?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답은 금요일. 여기 위에 보시면 금요일 찾았을 때 이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 금요일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 달력 한번 보세요, 선생님. 10월 4일이 금요일 맞나요? 네. 이렇게 요일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함수를 이용해서. 그럼 얘는 금요일을 찾았고, 함수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는데, 채우기 핸들은 여기 금요일에 여기 모서리, 네모에 모서리 갖다 놓으면, 우리 더하기 십자가가 두꺼운 십자가 있고 빼빼 십자 있죠? 이게 함수 채우기 하려면 빼빼 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빼빼 십자를 만들었을 때,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요일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여기 수식이 좀 따라오거든요. 수식이 따라오면 여기 아래쪽에 네모 상자 하나 있어요. 네모 상자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하세요. 그럼 서식은 다 따라오지 않고 지워져요. 그래서 추주함수는 이렇게 이용한다. 그럼 여기 클릭하시고 첫 번째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클릭하시면 위쪽에 보시면 네, 수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주함수를 쓰고
추주 함수에 위크데이가 같이 들어가고, 위크데이의 조건은 F의 5셀에 이용해서 숫자로 변환하는데, 요일은 2를 썼을 때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숫자 1을, 여기 뒤에가 숫자 2를 쓰면, 여기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요일이 7개잖아요. 그래서 7개만 쓸 수 있다.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를 잠깐 선생님들이 나는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계속 얘를 어떻게 위쪽에 있는 여기 풀이 내용을 보시고 위쪽에 있는 여기 풀이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들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첫 번째 우리는 함수를 한번 해봤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딜리트 한번 해볼게요. 얘를 딜리트.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번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보셔야 돼요. 개강 1이에요. 개강 1. 그러니까 요 개강 1이잖아요. 그럼 F의 5셀이 되는 거예요. 개강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가 위크데이, 여기 위크데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찾고 그 숫자를 찾은 거에서 그 숫자를 요일로 우리는 추주로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시 는 하시고 C 한글 나오면 영문 누르시고 CHO 입력하면 추주함수 아래쪽에 추주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요. 여기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우리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해서 위크데이를 쓰시는 거예요. WEEKDAY 하고 가로 열고 가로 꼭 열어주셔야 돼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위크데이, 영어의 위크데이를 클릭하시면 위크데이 함수마법사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함수마법사를 바꾸면 뭘 참조해서 쓸 거냐? 시리얼 넘버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개강일이라고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강일은 여기 F의 5셀이기 때문에 F의 5셀을 클릭한 거예요. 제가 여기 아까 클릭을 안 해서 여기 함수가 바뀌었네. 여기 한번 클릭하고 F의 5셀을 클릭하고 참조를 여기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숫자는 뭐 어떤 타입으로 해서 바꿔줄 거야? 1로 해서 바꿔줄 거야? 2로 해서 바꿔줄 거야?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한번 1을 한번 눌러볼게요. 2를 눌러보고 위쪽에 다시 추주함수로 다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크데이에 추주함수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주함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추주함수로 클릭하셔서 1로 썼을 때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일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로 썼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글씨를 칠 때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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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그 다음에 월, 요일, 탭, 화, 요, 화요일, 탭,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 토까지가 끝이죠? 일, 월, 화, 이 7주기 때, 요일이 7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할 때는 토요일까지만 입력하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일요일까지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 방식이 선생님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그때 확인 누르시면 그리고 똑같이 답이 금요일이 나오죠. 금요일이 나오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신 다음에 아래쪽에 재그만 창에서 클릭하셔서 서식 채우지 않고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위크데이가 1이냐 2일이냐 돼서 여기 앞에가 일요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월요일로 시작하느냐 요 차이만 선생님들이 잘 아시면 추주 함수는 굉장히 쉬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우리는 1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함수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요게 함수가 요 좀 문제가 if 함수에 if와 mid 함수를 같이 써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오래 걸리죠.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쉬운 함수가 그 밑에 index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dmax 함수,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 여기는 쉬운 함수가 설명할 게 하나도 없네요. 왜? 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함수를 첫 번째 함수를 이렇게 하고 요거 선생님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저장해 놔야 되겠죠. 이미 저장해 놓은 파일이에요. 저장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쪽에 저장 버튼 한 번만 누르시고 위쪽에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면 그대로 아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8시 20분이 되었네요.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빨리 갔네요, 선생님. 제가 헛말을 하기 전에 녹음을 중지해야 돼요.